안녕하세요. 착한 입시상담소 이석입니다. 지난번에 21학년도 연세대학교 인문논술 5점 문제 중에서 1-1하고 1-2를 다뤘습니다. 2-1하고 2-2가 남아있는데 2-1하고 2-2는 뭐 일종의 수리논술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거라서 나중에 뭐 내가 시간 나오면은 풀어서 올리고 뭐 안 나오면 제끼는 거고 여기 오늘 다룰 것은 이제 오후 문제예요. 오후 문제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1-1, 1-2, 2-1, 2-2. 역시 2-1, 2-2는 이제 수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역시 시간이 되면은 풀어 올리고 안 되면은 제끼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논술 문제 풀 때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아이씨 연대 거는 좀 진짜 불친절해도 좀 거시기 불친절이 아니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가 좀 맞아야 돼. 됐고요. 그 1- 요 오후 문제는 5점 문제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1-1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등장인물 임시의 노동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몇 개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개념어가 하필이면 어디 숨겨져 있냐면은 라제시문에 있어요. 라제시문. 가나다.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건 제시문이 3개인데 라제시문이 또 있어. 이 라제시문을 봐야 개념어를 좀 잘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제시문이 하필이면은 잉글리시야. 잉글리시. ENGLISH. 좀 그래서 좀 왕짜증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뭐 논술 문제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만 뭐 보고서 문제를 풀려 그러면 안 되잖아. 전체를 갖다 이제 좀 조망을 해야 되니까 가나다라 제시문 전체 조망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문제는 요 1-1하고 그 1-2가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질문한 거야. 같은 내용을.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진짜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1-1하고 1-2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1-1하고 1-2가 이렇게 성격이 같으면서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보셔야 돼요.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설명하시오 이래 돼 있는데 뭐 저기 논술학원이나 그런 데 가면 뭐 설명형, 평가형 뭐 이런 문항들 논제가 있다. 그러니까 논제를 막 나누지 설명형, 평가형, 뭐 추론형 뭐 이런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뭐 설명이든 평가든 추론이든 간에 특히 이 문제는 비교를 잘해야 돼. 비교해가지고 그 언어의 어떤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특히나 제시문의 관계 속에서 비교를 해내야 됩니다. 특히 요 가제시문하고 나제시문의 관계를 명료하게 구분해내야 문제 푸는 게 용이합니다. 엉망으로 하시면은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진짜 당 날아가는 저 답변을 쓰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글자 수가 겨우 600자인데 이거 솔직히 까먹기 얘기하면 600자 가지고 쓰는 거 이거 부족한 글자 수 더 많아야 돼. 그래야지 좀 스무스하게 쓸 수가 있어요. 한 1000자 정도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그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제시문 가나다를 다 봤다는 전제하에서 들어갈게요. 일단 다제시문에 임시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이제 뭐지? 옥상 수리를 해 대신 하는 양반인데 가난한 사람이야. 그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 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라면 2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식구를 데리고 있나 봐. 근데 일하는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냥 하여튼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양반이야. 거기에 더하여 이 양반은 비 오는 날 우리 보통 일을 해요 안 해요? 비 오는 날. 그렇지. 사무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나 비 오는 날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은 좀 쉬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갈 겁니다. 가리봉동.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일이란 게 노동, 워크
워크거든. 노동으로 그 땜빵을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에너지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솜씨도 굉장히 뛰어나요. 일 솜씨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하고 있는 노동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시중에서 뭐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이 문제는 설명형이에요, 이 문제는 뭐 평가형이에요, 뭐 이런 식의 뭐 비판형이에요,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는데, 비판이든 평가든 설명이든 그놈이요. 문제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그 지난번에 오전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에 그 비판하시오가 있었을 거야. 비판할 때 그때 언급을 내가 해줬어요. 뭐냐면 그 불가항력인 뭐로 어쩌고저쩌고 그날이 쳤다가 작살난다고. 그 제시문에 있는 그 자료에 있는 정보에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나중에 우리 비판 문제는 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자, 상황에 따라서 비판을 하든 설명을 하든. 근데 핵심 요소는 비교. 자, 제시문 가를 읽어봅시다. 헛소리 그만하고. 노동이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다. 노동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동은 자연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인간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게 노동이래. 뭐 그런 거 걱정 하네. 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환경이라는 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게 인간의 세계겠지. 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공동의 노동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생산된 세계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소리네. 이 생산된, 만들어낸,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테마인데, 또한 노동은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참 괜찮은 말이에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뭐냐면은 그 행위가 그 행위 속에 의도와 목적이 있느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의도와 행위를 넣어서 그 의도와 목적을 넣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노동이라 칭하고, 이러한 노동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의도와 목적이 들어간 행위로 자연을 인간의 세계로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동물의 욕구는 자연을 통해 직접 충족된다. 동물이야 뭐 의도 목적이 어딨어. 그냥 간 거지. 이에 반해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오직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충족시킬 수 있다. 의도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한 활동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재료를 자연 속에서 찾으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재료의 재료 가공하는 행위가 뭘까? 그렇죠, 노동이겠지. 그 다음에 그 산물이라는 거는 가공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 산물에 대한 개념이 나중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제시문 라에 나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그 가공과 산물에서 마침내 만족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시문 가하고 나를 잘 비교해 보면은 공통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같은 개념어들이. 같은 개념어들이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두 제시문을 잘 비교를 하라는 소리예요. 요 만족이란 말이 나왔고, 계속 읽어볼게요. 노동의 희열은 단순한 근육 사용이나 숙련성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인식에서 생겨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 이것도 참 괜찮은 언어네. 인간 세계 건설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건설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내가 인식을 한다는 소리야. 그럼으로써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걸 의미하겠죠.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한 결과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결과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 인식한다, 의식한다, 이 같은 말이죠. 어떤 산출물이 나온 거를 보면서 뿌듯뿌듯한 거예요. 만족을 얻었으니까 뿌듯뿌듯하겠지. 자존감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인간이구나, 이런 거겠죠. 노동자의 만족감은 공동으로 창조한 생활 양식 속에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함께 건설하는 데서 비롯이 된다. 함께 건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뉘앙스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제시문 가에서 노동에 대해서 굉장한 고가치를 부여하고 있죠. 노동이야말로 뭐다?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은 노동을 할 수 있어? 못하죠. 그죠? 어떤 자연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산출물, 그 산출물들이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통해서 내가
노동을 했구나. 나는 인간이다. 이런 거겠죠. 자, 다음 단락 봅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에 대한 평가는 변해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저속한 것으로 경멸했다. 완전한 인간은 귀족으로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며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여야 했다. 여기 한가롭게 여유를 즐긴다. 요 같은 말이 나지시문에 나와요. 나지시문. 뭘까? 그죠? 여가를 말합니다. 여가를 즐기고 뭐 그런 거.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나지시문에 나와요. 그 가제시문하고 나제시문이 구조가 거의 엇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의 구조가 비교를 잘해야 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죄에 대한 벌로 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 이게 원죄의식이지. 원죄의식. 그 제시문 나의 원죄의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났고 죄의 몰락을 짊어지고 있으며 결국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났단 말이 같은 말이 나제시문에는 아담이 천국에서 쫓겨난 얘기로 나옵니다. 원죄의식을 말하는 거야. 원죄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 땀을 흘려야 밥을 먹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 여러분 나제시문을 봤다는 전제하에서 생계, 살아가는 거, 생물학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일에서 해결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절이나 고대 그리스 시절 기준 고대 그리스나 그 다음에 옛날 기독교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계 유지 어떤 수단으로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뒤집어 엎는 거죠. 신교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신교가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원죄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신교는 노동을 축복으로 봅니다. 큰 축복. 축복? 그 축복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걸 말하는데, 근데 이 축복이란 말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서 부여할 수 있는 게 노동이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다. 요 파트하고 이제 맥락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역사적으로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앞에까지의 내용은 이 제시문 전체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지. 근데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전체의 어떤 취지가 살아나는 거죠. 신교는 노동을 큰 축복으로 본다. 칼뱅주의는 노동의 성과를 구원의 징표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세속적 직업의 책임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칼뱅이란 친구가 우리 그 인문 논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문계열 쪽 제시문 면접 이런 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이 프로테스탄티즘 관련된 게 아마 예전에 연세대 옛날 논술하고 고대 논술에도 자주 나왔고 면접에도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야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뭐 알겠지만 그런 거잖아.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해. 왜냐면 일이라는 거 자체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떤 산물을 축적하는 거 있잖아. 그게 뭐지?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놈이 천국 간다 이런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자체를 이거는 징벌이야 이러던 개념을 뭐로 바꿔버렸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하라. 그게 바로 창출된 이익만큼 그게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칼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이 경제 이념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철학적 기반 뭐 그런 역할을 하죠. 칼뱅이가. 계속 봅시다. 노동이 축복이고 존엄이며 인간의 가치 척도라는 인식. 요 같은 말 맨 앞에 있었지. 인간 존재의 근본적 행위가 노동이다 하는 거. 그러한 바탕에서 생겨났다. 칼뱅적인 바탕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당위적인 요구와 일함으로써 절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축복이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가제시문이 말하는 노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의 존재를 갖다가 규정해주는 하나의 행위예요. 동물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행위로서 노동이 있는데 요 속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말. 이건 뭐냐면 생계 유지의 어떤 생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일종의 뭐 도구, 수단, 방법 뭐 그런 거가 되겠지. 동시에 일함으로써 절망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 뭐죠? 절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희망. 그치, 희망. 희망이라는 건 뭐죠? 내일 모레 천국 가겠네 하고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쳐다보면서 달리는 게 인간인 거거든. 그런 측면의 이제 내용이 이 노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동하거라. 근데 이제 미리 얘기를 할게. 이제 어차피 나중에 라제시문에서 다시 한번 논할 거지만 가제시문 자체에서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어떤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인간의 존재를 갖다 규정해주는 행위예요. 존재. 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 해야 된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거. 이 존재라는 게 여기 만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만족이 일종의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이 성취감을 통해서 이 존재를 느끼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신의학, 정신과학 같은 데서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 성취를 통해서 존재를 느끼는 거 있잖아.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어떤 행위로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노동을 내가 현재의 노동보다 더 노동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덜 노동하는 게 좋아요? 덜 노동. 말이 웃기네. 그쵸. 노동은 많이 해야 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나 여기 지금 최대한이란 말 꺼냈거든. 요 언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제시문 라에 나와요. 라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동하면 노동으로부터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산물이 나와. 그 산물이 쌓여 있는 만큼 나는 그 축복을 받는 거거든. 그죠? 그런 게 이 노동의 개념이야. 가제시문이 말하는 노동. 그러니까 졸라 일해라 이 소리야. 자, 이게 가제시문의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제시문 봅시다. 나제시문. 인간은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이 풀어야 할 진정 영구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 새로운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야. 지금 겪었다는 소리야. 겪게 될 것이다. 야. 미래에 겪게 된다는 소리죠.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학과 축적된 자본 덕분에 얻게 된 여가를 여기 여가란 말 나오지. 저기 여가 같은 말이 뭐예요? 제시문 가에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요거네. 한가롭게 여유 즐기는 이거네. 여가를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고 훌륭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야. 지금 제시문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뉘앙스에서 행복은 뭐랑 관련이 되는 거지?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여가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뭐냐면 행복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소예요. 행복.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전제 조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냐면은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야. 근데 절박한 경제적 걱정에서 해방이란 말이 뭐냐면 생계 유지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만약에 생계 유지가 안 된다면은 절박한 경제적 걱정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죠. 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 그다음에 축적된 뭐 잉여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축적이란 말 나와 있네. 축적.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좀 잉여 많이 남게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우리가 풍요라 그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야. 그냥 가제시문에 따르면은 가제시문에 따르면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거둔 산물이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일부 생계 유지하고 남는 거 어쩌는 게 좋겠어요. 축적하는 게 좋지. 구원의 징표로서 남겨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나제시문에 돌아오면 이 축적된 이 무엇들 있잖아. 쌓여있는 이 무엇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자, 계속 봅니다. 악착같고 집요한 돈벌이꾼들은 인간을 경제적 풍요의 품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악착같이 집요한 돈벌이꾼 이러니까 좀 부정하긴 한데 악착같고 집요하게 일한 사람들 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막상 풍요가 왔을 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즐긴단 말이 나오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구현할 줄 알고 삶의 기술, 그러니까 살아감 요거 더욱 완벽해지도록 가꿀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계 수단을 위해서 자신을 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생계란 말 나왔네. 요 생계가 경제적 걱정을 해방하는 거.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게 이제 경제 걱정이 해방이 되는 거고 삶의 기술 자체를 생생하게 뭐 구현해라 뭐 촉촉. 내 생각에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여가란 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삶, 생계 뭐 이제 같은 말들이기도 하고 여가와 풍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즐길 줄 모르고 즐긴다는 말이 반복되네요. 즐길 줄은 모르고 죽도록 일만 하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다. 뭐라냐면은 여기다 그냥 집어넣읍시다.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하나 짜고 갑시다.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잘 유의 깊게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일종의 그 제시문의 방향을 갖다 규정해주는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거든. 계속 갑니다. 별다른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엇 하면 시간을 보내야 할지가 실로 두려운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왜? 왜 두렵지? 여가. 그러니까 풍요를 어떻게 즐겨야 될지 그냥 막 이런 거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부유한 계급들은 상대적으로 뭐죠? 풍요를 획득한 사람들이지. 산출물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야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나 그들이 기껏 성취랍시고 나왔네요. 그 성취랍시고 해놓은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암울하다. 이들은 저 약속된 땅, 풍요의 땅을 말하죠. 먼저 보고 캠프를 마련한 선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난에 가까운 실패만 저질러 왔다. 재난에 가까운 실패. 어디에서 재난에 가까운 실패를 했을까?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약간만 더 경험을 쌓으면 자연으로부터 얻을 이 새로운 전리품을 오늘날 부자들이 쓰고 있는 방식과는 아주 다르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며 부자들이 계획하는 삶이란 말도 나오네요. 아주 다른 계획으로 삶을 짜나갈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부자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산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은 재난에 가까운 실패를 저질렀대요. 어디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실패만 오지게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 돈은 오지게 많은데 삶이 불행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 소비가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막 쓰고 다니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쓰다 보면 또 이 일종의 그 우리의 그 뇌라는 건 이제 재밌는 자극을 원하거든. 그래서 삶의 실패 뭐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이 그렇게 가요, 진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 가에서는 이걸 인간이 천국에서 쫓겨난 거 그 얘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시문 구조가 같다는 소리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인간은 노동에 얽힌 원죄의식이 벌받는 거예요. 너무나 강했기에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만족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하게 되고 의무와 과제와 지루한 일상으로 찌든 노동을 기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을 뭐 하자고 하고 있지? 줄이자는 얘기야. 자, 오케이. 드디어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나왔어요. 요 가제심은 있다 얘기하겠지만 가라고 여기다 일단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고 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지금 뭐냐면 나제심에서 노동을 얘기를 하는데 노동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나제심하고 가제심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제시문은 오로지 노동만을 언급했지만 나제시문은 뭐냐면 여가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가나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동시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노동을 기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노동을 뭘 하라고 하면 줄여라야. 줄이면 어디까지 줄일까? 그래요. 최소한의 노동까지.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까지 줄여야 되겠지. 그래서 가에서 최대한의 노동이라는 개념을 꺼낸 거예요. 근데 실말이 되는 언어들은 라에 있어요. 야는 지금 노동을 줄이라는 소리야. 그럼 노동이 줄어나면 뭐가 늘어? 여가가 늘겠지. 그죠? 그 여가는 어쩌라는 소리야? 즐겨라 이러고 있죠. 즐겨야 삶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계속 제시문 봅시다. 드나아가 아직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남은 노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 그렇죠. 내가 노동을 적게 하면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덜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요 잉여 노동이 남게 돼요. 근데 잉여 노동을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라 이 소리예요. 갑니다. 계속. 하지만 이는 경제적 강제로서가 아니라 되레 풍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산물을 같이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이 일해서 더 뭔가 또 산출물을 갖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분배하는 노동의 양이 3시간 정도의 교대 시간 혹은 주당 15시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면 당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요 말도 중요한 언어입니다. 노동의 원죄의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하루 3시간 정도 노동면 충분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요 부분은 이거 뭐냐면 있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그 노동을 줄이자 하는 요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파트부터 요 파트라고 합시다. 요거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해도 지금 써먹을 건 아니지만 이거 중요한 그 어떤 실마리에 해당이 돼서 그래요. 자, 일단 잠깐 정리를 이 어떤 가와 나가 보는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가제시문에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행위로서 노동이 얘기가 돼 있거든. 이 존재를 규정하는 건데 이제 존재라는 건 이제 생계 유지라는 측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생계가 뭐 존재보다는 더 앞서긴 하겠지, 그죠? 어떤 만족, 성취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동이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어떤 산물, 인간이라는 거는 그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산출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의식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근데 가제시문에 여가라는 개념 나왔어 안 나왔어? 여가라는 개념은 안 나왔지, 그죠? 여가라는 개념은 어디에 나오냐면 노동에 나제시문에 나와요. 나제시문에서는 내가 노동을 하게 되면 여가가 줄고 여가를 늘리면 노동이 주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동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생계 유지와 어떤 성취감을 이루는 그런 노동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여가하고 비교했을 때 여가를 늘리면은 다시 말하면 이게 여가를 즐기는 것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냐면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느린다, 이거 즐긴다 이렇게 합시다. 여가를 즐겨라.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지?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성공한 모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란 말이 나왔잖아. 그 반대말 생각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노동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가는 줄게 되고 행복은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 기준점. 이쪽은 이제 그 여가를 늘리는 방향, 여기는 줄이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여가를 늘리고 왼쪽을 줄이는 거예요. 반대 언어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가를 줄이면 노동이 늘고 행복도는 떨어지고 삶에 어디로 간다? 실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뭐 하자는 얘기냐면은 행복도를 늘리는 어떤 여가를 늘리자 이거고,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더 일할 수 있었는데 덜 일한 부분을 남과 공유를 하자는 거야. 언더스탠드 되지? 자, 요 부분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좀 그 시각화할게. 자, 가제시문에서 말하는 노동은 그냥 전부야.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이고, 반면에 나제시문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노동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대비되는 여가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제시문의 삶은 삶 이퀄 노동이 되는 거지만 나제시문의 삶은 노동과 여가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두 제시문 비교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 연대 그 선행학생 영향평가도 좀 그지같이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뭐 나제시문하고 관련해서 노동은 극복의 대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불분명해요. 여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삶은 노동과 여가라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병존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짜야지 나제시문에 대한 설명이 스무스해지는 거예요. 가제시문은 삶이란 노동이다가 돼버리는 거고, 나제시문 삶이란 노동과 여가다. 그런데 노동은 줄일수록 좋고 대신에 여가를 늘림으로써 여가의 즐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다재심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재심은. 이제 다재심 읽어봅시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라고 집주인장이 물었어.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으로 가야 합니다. 가리봉동에? 예, 사장님은 몰라도 돼요. 아무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으로 갑니다. 이게 임시야. 가리봉동으로 가는 게. 임시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같이 계속했으면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요 쉰다는 게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여가야.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생각하는 거죠. 하고 말해주려다가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는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어찌 비오는 날이라 하여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냐는데 생각에 미쳤던 까닭이다. 2끼는 라면으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그 임씨가 보시면 지하실 단칸방에 살아요. 지금 현재 임씨 노동으로 생계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임씨 지금 생계가 급해요. 생계. 응? 먹고 사는 거. 생물학적 삶. 그런 차원에서 임씨는 뭐를 해야 되냐면 비 오는 날 가리봉동까지 달려야 되겠죠. 그죠? 자, 계속 갑니다. 간단하게 여왔던 옥상 공사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다.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경사면을 맞춰야 하는 것도 시간을 더디게 했고 깨놓은 자리와 기양의 자리의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부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있더라. 지금 추가 부담이란 말이 원래 예정했던 노동보다 더 하는 노동이죠. 더 노동에 해당이 돼. 더 노동. 이미 밤은 시작된 것이나 진배 없어 이웃집들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아, 여기 만족이란 말 나오네. 그때까지 뭐냐? 이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것을 한 번에 으깨어버리고 또 새로 흙순질. 이것도 추가 노동이요. 추가 노동. 더 노동이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사람 같았다.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되어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여기 또 완벽이란 말 나오네. 더 노동이네 그냥 하여튼 더 노동. 임새 부부는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보고 나서야 임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일에 몰두, 노동에 몰두.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을 하는 양을 지켜봤다. 저 10손가락이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게 했다. 겨우겨우 생계 유지한다고 하면 좀 안타깝죠.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채 흠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는 임씨의 10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임씨의 노동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일단 자, 임씨 자체는 지금 뭐냐면은 임씨 자체의 노동에는 생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생계를 유지한다는 임시의 노동, 생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계 해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된다 할지라도 임시는 뭐죠? 임시 계속 더 노동을 하고 있지. 더 노동. 이건 뭐냐면은 추가 부담하는 노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있지. 근데 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가리봉동 가는 일을 해요. 또 이것도 이제 더 노동에 해당이 되지. 근데 이 더 노동 속에는 임씨가 일을 이 추가 부담을 하는 거 말하는 거거든. 추가 부담된 노동, 추가된 노동 등인데 임씨가 일손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만족할 때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만족 때까지.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만족이란 개념은 생계와는 약간 떨어져 있는 거지만 존재를 갖다 규정해주는 그런 노동 행위겠죠. Understand?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가제신문에서 관점에서 봐봐. 더 노동 이거 최대한의 노동을 하는 거야. 추가 부담 노동, 최대한의 노동. 임씨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뿐만 아니라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간다는 분명히 최대한 더 노동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임씨는 뭐냐면 가제신문 관점에서 봤을 땐 최대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물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행위 자체는 그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존재 규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임시라는 존재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노동을 가제시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임시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 나중에 구원받을 존재예요. 구원의 징표, 축복, 그 다음에 바로 희망적인 존재로서의 임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희망의 존재로서의 임시. 절망하지 않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관점에서 봅시다. 만약에 임시의 이러한 노동이 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제적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의 노동이 생계라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임시의 노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가를 갖다가 줄이는 노동이야. 여가 줄이는 노동이 돼버린다고. 그지? 여가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가 즐기지 못하게 되니까 행복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떨어지게 되고, 자칫하면 어디로 갈까? 임시 삶이 실패로 가게 되는 거죠. 가제시문에서 봤을 때 희망의 존재 이 자체가 뭐냐면 삶의 성공을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제시문에서 봤을 때는 이 삶의 실패로 갈 여지가 큰 거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면은 타인과 노동을 공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타인과 그 어떤 노동을 공유하지 못하면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했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가제시문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예시를 꾸려야 되는데,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가와 나의 관점에서 다의 노동을 설명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답안 구도를 이렇게 짭니다. 가의 관점은 무엇이다. 이게 한 단락이 되는 거예요. 가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저쩌고 어쩌고. 자, 그래 놓고 임시의 노동, 다에 나타난 노동은 블라블라다. 그래서 이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땐 뭐 어쩌고,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단락이란 개념보다도 어떤 구조란 측면에서 봤을 땐 하나, 둘, 서희, 너희 이런 구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글 썼다가는 600자를 확 넘어가게 돼 버립니다. 600자를 넘기게 된다는 비극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효율을 따지는 건데 어떤 관도 구도로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의 관점은 가의 관점은 어쩌고 저쩌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시는 무엇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서 나의 관점은 블라블라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시는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해버려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 제한된 글자 수 채우기에 딱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임시 자체의 내용을 따로 띄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 글자 수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Understand? 자, 우리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요 첫 단락에 이제 제시문과 그 다음 단락에 제시문 나예요.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 있잖아.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연대 선행학습 영향평가 좀 불친절하고 내가 솔까만 어떤 저런 데도 찾아봤어요. 뭐 이 문제 풀어놓은 뭐 인강도 있고 하길래 좀 봤는데 진짜 개판으로 해놨거든요. 뭐 노동은 극복의 대상이다 뭐 있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노동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제시문은 오로지 노동이야. 온리 노동. 나제시문은 노동과 여가. 이렇게 개념화를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거 예시 만든 거예요. 제시문 가의 인간은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 세계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예요.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만족을 얻는다. 지금 요 첫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일종의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은 당이며 축복이며 구원의 징표다의 논증어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이 축복 구원의 징표 이 말 제시문 가에 있는 건데
이 말의 의미를 갖다 이렇게 좀 번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노동만이 절망하지 않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노동은 어때야 된다? 최대가 될수록 높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죠. 최대한의 노동을 해야 인간은 존재로서 가치가 부여된다.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하여튼 글자 수가 너무 작아. 자,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의 임시가 추가 부담을 하면서 그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담, 만족, 그러니까 더 노동 그리고 만족이야. 흑손질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래야지 임시의 존재가 규정이 되는 거죠.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 가리하는 것도 최대한의 노동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노동. 이를 통해 임시는 뭐가 된다? 희망의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뭐 희망의 존재로 살아간다. 삶이 성공한다. 이러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는 노동뿐 아니라 여가를 삶의 요소로서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노동과 여가. 노동을 통해 경제적 걱정으로 해방된 상황이라면 이런 전제하에서 여가가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가를 즐김으로써 삶의 실패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저 말이지. 따라서 노동은 최소한이 돼야 된다. 최소한, 최대한과 최소한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노동은 어찌해야 된다? 공유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러한 측면을 보면 임시행위는 생계 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노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기 옥상에서 그 뭐 새로운 그 흙손질을 새로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이제 가리봉동까지 가는 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비 오는 날 가리봉동 가면 이제 범위 초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범위 초과 안 했는지는 뭐 알 수 없어 그러면.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여가가 줄게 되고 이것은 그의 삶을 실패로 이끌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생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Understand? 자, 지금 요 논제 같은 경우는 키워드라 그러면 나 이게 하도 그 저기 이 키워드가 키워드 중립 채점이다 이래가지고 참 그 말 쓰기가 싫은데 이건 맥락에 의한 채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정확한 언어, 정확한 개념으로 갖다 써야 돼요. 내가 여기 최대한의 노동, 최소한의 노동을 개념으로 썼는데 하여튼 뉘앙스상 최대한, 최소한이 되도록 만들라고. 그 다음에 가제심은 뭐냐면 노동이 최고의 가치다 이러는 거야. 노동이 인간이야. 하지만 나제심은 뭐죠? 노동과 여가가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이야. 노동과 여가가 함께. 그래야지 이 전체 구도를 짜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나중에 또 1-2를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